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노트북 수리 팁, 노트북 쿨러 수리 및 먼지 제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북의 주로 고장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주로 이제 열로 인한 고장이 대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열로 인한 고장 중에서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증상들이 뭐냐면은 노트북 전원을 켰는데 화면이 검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줄이 생기다든가, 어떤 가독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불량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불량은 뭐냐면은 노트북 불량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픽 칩셋이 냉납이 나서 그런 그 화면이 흑화 현상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주류 현상이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요, 우리가 데스크탑에 지금 가지고 있는 데스크탑의 구조를 보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어요. 그래서 쿨러들도 여러 군데 달려 있죠. 쿨러들도 CPU에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본체 케이스에도 달려 있고, 그래픽 카드에도 달려 있고, 또 우리가 케이스 앞면 뒷면에도 달려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발생한 열을 갖다가 앞뒤로, 또 파워 서플라이 쪽에서도 우리가 그 열을 뽑아주는 그런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데스크탑에 비해서 노트북은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아래 그림에 보다시피 이 쿨러 하나로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현상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클리닝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트북은 공간이 적기 때문에 1년 이상 쓰면은 이 먼지가 차서 열이 바깥으로 통풍이 안 되는, 즉 뭐냐면 열의 역류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그래픽 칩셋이나 이런 것들이 온도가 올라서 납이 녹았다 식었다 녹았다 식었다 하면서 어떤 이 회로와 들뜨는 그 냉납 현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칩셋의 소자 불량보다는 이 기판하고 이 소자들하고 이 납으로 붙어 있는데, 그 납의 어떤 접점이 떨어짐으로써 냉납이 발생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노트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명을 연장해서 오래 쓰려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제 내부에 클리닝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안 하죠. 컴퓨터 그러면은 뭐 고장이 안 나는 제품, 만능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컴퓨터도 하나의 가전제품입니다. 가전제품인데 앞에 두 자가 더 붙어요. 정밀한 가전제품이다.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어떤 동작을 안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하나의 제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내부 클리닝을 하게 되는데, 노트북은 데스크탑에 비해서 우리가 분해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죠? 어떤 데스크탑은 뚜껑 열고 어떤 뺐다 낄 수 있다 하는 것도 초보자가 할 수 있지만은, 노트북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뒤에서 뚜껑만 개방하면 되지만은, 그런 경우가 많지만, 또 그 전에 나온 제품들은 상당히 뜯기가 아주 난해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보자가 뜯을 때 우리가 클리닝을 뜯을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뜯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전문가한테 맡길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할 것이냐. 오늘은 이제 주로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보다도 쿨러가 잘 돌지 않거나, 또 어떤 노트북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열이 많이 나더라는 거죠. 어떤 자판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만지니까 뜨끈뜨끈하고 열이 많이 난다. 그랬을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전문가보다는 개인이 수리하는 방법을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우리가 이렇게 뜯어보면요, 쿨러가 이렇게 장착이 돼 있죠. 여기 지금 보면 여기가 요 밑에 CPU도 있고 칩셋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칩셋도 있는데, 요런 이제 방열판 히트싱크라고 그러죠. 히트싱크에 덮여서, 그죠? 요 히트 파이프를 타고 열이 전달을 받아서 이 쿨러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냐, 그죠?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칩셋이죠. 칩셋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히트싱크를 통해서, 여기 히트 파이프라고 그러는데, 이 구리 재질로 되어 있죠. 구리 파이프 안에 냉매가 들어있는데, 이 냉매를 통해서, 그죠? 이 쿨러가 바깥으로 이 높은 열을, 그죠? 받은 열을 바깥으로 방출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방출하는 역할을 이렇게.
근데 이제 쓰다 보면 열이 많이 나는데 보통 이게 손을 뒤에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손바닥을 갖다 대면 바람이 나오는 걸 느껴지는,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게 느껴지는데 이게 손을 대더라도 바람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는 뭐냐면 먼지가 차서 껴져 있다는 얘기죠. 먼지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전문가한테 맡길 것이냐 아니면 내가 혼자 스스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열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 쿨러가 망가졌거나 아니면 이 쿨러와 쿨러 사이에, 통풍구 사이에 먼지들이 낀 현상 때문에 이게 이제 통풍이 안 되는 경우죠. 그럴 경우는 뭡니까? 이 바깥으로 열이 안 나가다 보니까 이 열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가운데 막히다 보니까 열이 이 안으로 다시 반대 방향으로 역류되는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칩셋이 냉담이 나서, 즉 회로와 소자 간에 이 어떤 그 회로가 끊김으로 인해서 오동작이 되는 경우, 뭐 화면이 꺼멓게 나온다든가 뭐 줄이 생긴다든가 바둑판 분이 어떤 모양이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가 바로 이런 그 열로 인한 고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통계치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랬을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열의 배출 경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히트싱크를 이제 뜯어보면은 보통 이렇게 돼 있죠. 여기 CPU가 이렇게 있고요. 물론 뭐 어떤 구조는 이게 틀릴 수가 있죠. 노트북에 따라서. 그래서 CPU가 이렇게 있고 칩셋이 있고 GPU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이런 그 히트싱크로 덮이게 돼 있죠. 이런 열들이 히트싱크와 히트파이프를 통해서, 그죠? 이 열이 어디로 빠지냐면 여기 쿨러가 바로 바깥으로 이렇게 통풍을 해주는 거죠. 발열을 이렇게 열을 갖다가 바깥으로 밀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받아서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은 이제 참고를 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노트북 구조들이 많이 틀려요. 왜냐면 노트북은 이 비표준 제품입니다. 데스크탑은 1985년도에 미국 인텔에서 제조 규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케이스 만들어내는 사람, 뭐 그래픽 카드 만드는 사람, 뭐 어떤 뭐 다른 뭐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그 규격을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죠? 뭐 케이스를 샀는데 나사가 위치에 맞질 않는다 그러면 조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노트북은 비표준 제품이기 때문에 메이커마다 이 구조 다 틀립니다. 이게 다 틀려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조를 해야지 데스크탑전 똑같은 구조는 아니다 하는 거죠. 자, 히트싱크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전면이죠. 전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돼 있는데 요게 지금 히트싱크죠. 히트싱크. 요게 칩셋이 이게 덮이는 부분이죠. 그죠? 써멀 그리스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좀 더 열 전도율을 높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동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알루미늄 재질보다는 동의 열 전도도가 높아요. 그죠? 이 히트싱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CPU라든가 뭐 그래픽 칩셋이라든가 칩셋이 사우스브리지 이런 것이 요 덮여 있단 말이죠. 요게 히트싱크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관 같은 게 있는데 요게 구리로 잰, 이 안에 지금 비어 있는데 이 안에는 냉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트싱크에서 받은 열을 이 히트파이프를 통해서 열을 빨리 전달받아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 쿨러가 돌면서 이 열을 갖다가 이 바깥으로 이 배출해 주는 역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 구조가. 그래서 이 노트북은 이 쿨러 하나로다가 모든 열을 발열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면 문제가 돼요.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요, 지금 쿨러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 가운데 사이가 요게 지금 이 열을 갖다가 이 바깥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 사이에 먼지가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바깥으로 안 나가고 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쪽으로 역류가 되겠죠. 그럼 문제가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먼지가 막힐 경우는 우리가 뭐냐면 컴퓨터의 고장 원인이 되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먼지를 제거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알고요. 그리고 이제 이 쿨러들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트북은 비표준화 제품이에요. 업체의 마음이죠. 쉽게 말해서 엿장사 마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쿨러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치도 틀리고 구조도 틀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쿨러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이 쿨러도 이 구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저도 지금 뭐 AS가 들어오면은 쿨러를 못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쿨러를 수리를 하는데 이 쿨러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수리가 가능한 제품이 있고 안 가능한 제품이 있어요. 지금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 쿨러의 겉에 보면 요 나사가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덮개에. 요런 것들은 우리가 쿨러를 수리할 수가 있어요. 이 나사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친구는 우리가 수리를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나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수리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수리하기 전에 우리가 그 열로 인한 고장이 많다고 그랬는데, 열로 인한 고장이 만약에 돼서 칩셋이, 즉 그래픽 칩셋이 문제가 되면 어떤 증상이냐, 바로 이런 증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독성이 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한쪽이 안 나온다든가, 이렇게 지금 뭐 이런 줄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바둑판 무늬가 생긴다든가, 그 다음에 아예 화면이 안 나오는 이 흑화 증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래픽 칩셋의 불량의 주범들이라는 얘기죠. 노트북은 대부분 불량 자체가 뭐 전원부 불량보다는 그래픽 칩셋이 냉납이 나서 화면이 안 나온다든가 이런 증상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보통 95%가 이런 증상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불량이 나게 되면, 그죠? 우리 개인이 수리할 수가 없죠. 전문점이 맡겨서 뭐 GPU 칩셋을 띄어내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거기다가 볼랍을 얹어서 다시 이제 우리가 그 리옥 작업을 하게 되는데, 뭐 개인이 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전문점이 맡겨야 되겠죠. 그래서 노트북에 어떤 열이 많이 나게 되면은, 그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기지만 노트북이 열이 많이 나면 다운돼 버리죠. 그런 증상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면은 노트북이 갑자기 쓰다가 다운된다 그러면은, 아, 어디 이 발열이, 그죠? 내부의 열이 바깥으로 방출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통풍기에 달도 손을 한번 대보세요. 열이 지금 제대로 안 빠지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쿨러와 쿨러 사이에, 통풍구 사이에 먼지가 많이 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GPU가 만약에 불량이 되면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처리를 안 해줬을 때는 바로 이런 증상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그 많은 수리비를 내고 수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죠. 이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트북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클리닝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죠? 그런 얘기를 드렸죠. 자, 그럼 노트북 칩셋 구조를 좀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방열판을 제거를 하게 된 이런 게 있는데, 바로 이 칩셋이 어떻게 붙어 있냐면 요렇게 이 볼랍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 회로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칩셋을 사게 되면, 그죠? 세게 칩셋을 사게 되면 이게 볼랍이 붙어 있는 상태로 옵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BJ 장비에 얹혀서 여기 회로에다 붙이는 거죠. 근데 열이 안에서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열이 역류가 되면은 이렇게 PCB에서 이 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칩셋에서 납이 이렇게 떨어지는 냉납 현상. 즉 냉납은 뭐냐면 이 회로와 회로 사이가 떨어지는 상황. 이런 회로가 붙어서 연산을 해주고 나름대로 어떤 데이터 통로를 가야 되는데, 이 끊어지게 되면 이 어떤 작동을 못하는 거죠. 그죠? 작동을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끊겨지면 사람이 다리를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거리 못 건너가죠. 그런 증상이 생긴다. 그래서 이 노트북은 열을 갖다가 우리가 원활한 쿨링 시스템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이런 증상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납이 열이 받으니까, 납이라는 것은 그죠? 녹을 수가 있는 거죠. 녹았다 식었다 녹았다 식었다 하면서 크랙이 생기면서 이게 떠버린단 말이죠. 이 지금 요거는 뭡니까? 이 소자 칩셋에 GPU 사이에 이게 떠 있는, 그죠? 이 냉납이 난 증상이고, 요거는 뭐냐면 PCB하고 칩셋 사이에, 그죠? 요게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산을 못 하겠죠. 이런 부분이. 요런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트북 클리닝 작업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방치해 두고 쓰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장을 찾아오신 손님들을 보통 얘기를 하면, 나는 그런 건 몰랐다. 그거 어떻게 우리가 청소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전문가한테 맡겨서 청소를 하시든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컴퓨터를 오래 쓰는 방법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죠.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노트북의 쿨러 먼지 제거 및 쿨러 수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노트북에, 요즘 노트북들은 보통 하단에 있는 그 하단 카바가 있는데 그 나사만 풀면 이렇게 이 분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옛날 거는 이제 이 뒷면 뜯고 앞에 자판을 드러내고, 또 자판 드러내게 되면 그 나사가 몇 개가 되는데 걔를 우리가 풀어야 이걸 뜯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요즘 나온 노트북들은 거의 뒷면만 뜯으면 이렇게 좀 뜯게끔 편리하게 좀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조사마다 구조가 다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본인이 뜯을 수 있다면 뒷부분을 조심해서 이렇게 뜯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뜯을 때는 이 나사들은, 노트북 나사들은 굉장히 그 종류가 많기 때문에 잊어버리게 되면 이 그 나사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트북 우리가 이제 그 커버라든가 히트싱크를 분리할 때는 이게 부품통 같은 게 필요합니다. 이 덮개가 있는 거, 이 덮개가 없는 걸 쓰게 되면 툭 치게 되면 나 떨어지면은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사를 분리를 해서 요 안에 넣고 이 락을 잠가 버리면 떨어져도 나사는 튕겨나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나사를 잊어먹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나사통을 하나 준비하시고요. 나사를 풀어 가지고 요 통에 놓습니다. 이렇게 이 나사 분리하게 되면 이게 여기에 덮여졌던 우리가 히트싱크하고 쿨러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뜯을 때도 이 조심을 해야 돼요. 강제적으로 확 들어 올리게 되면 이게 구리 재질이기 때문에 휩니다. 휘게 되면 방열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죠? 방열 효과가.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납니다. 이 나사들은 굉장히 아주 조그매요. 이 결합된 나사들은. 그러니까 요 통에다가 잘 보관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히트싱크 그 나사들을 우리가 해체해서 이제 나사 보관통에 보관한다 그랬잖아요. 이 드러낼 때 여기 구리 재질이라 잘못 힘주면 이게 휘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휜 걸 갖다가 손으로 핀다고 하면 이게 나중에 뭡니까? 이 잘 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요런 부분들을 분해할 때는 그죠? 잘 하셔야 된다. 또 오래 쓰다 보면요. 이 지금 여기에 써말 그리스가 발라져 있는데 어떤 거는 강력하게 이게 접착제랑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고. 뛸 때 어떤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이 안에는 이 부분들이 손상이 돼요. 그러니까 안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무젓가락 같은 거 있죠. 이 플라스틱 재질 같은 경우로 여기를 살살 이렇게 들어서 여기 들어오고 여기도 사방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히트싱크에 붙어 있는 그 써말 그리스가 붙은 거를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체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이 제품은 고객한테 그 수리가 들어온 제품을 실질적으로 제가 수리하는 작업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객이 어떤 요청이 왔냐면, 이게 되게 열이 많이 나요. 너무 뜨거워요. 이게 쓰다 보면 다운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켜가지고 조금 지나서 여기 통풍구 쪽을 손을 대보니까 바람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람이 안 나오는 걸 그 현상을 좀 볼 수가 있었고, 뒤집어서 보니까 쿨러가 조금 돌다 말다, 조금 돌다 말다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것은 쿨러가 지금 불량인 건 불량이 문제를 떠나서 그죠? 이 안에 지금 통풍이 안 되다 보니까 전혀 바람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뜯어보니까 어떤 증상이 나왔냐면 이 쿨러와 쿨러 사이, 통풍 사이에 이 먼지가 이만큼 낀 겁니다. 이게 먼지가 거의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혀 있다 보니까 이게 아마 열이 역류가 되면서 이 지금 그 쿨러 그 축 사이에는 그 오일이 주입됐는데 오일이 그 마르는 현상이 생겨서 이 쿨러가 제대로 안 돌아갔다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그 판단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뜯어서 이 먼지를 제거를 해줬습니다. 먼지가 이렇게 지금 오래되면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 여기 지금 통풍구잖아요. 히트싱크에 이 통풍구에 통풍구 여기 이제 이 쿨러가 바깥으로 이 바람을 밀어줘서 이 바깥으로 열이 배출이 되는 거죠. 배출이 여기 이렇게 막혀 있다고 이렇게 대응 보면 제가 노트북을 분해하면은 한 20대면 한 5대 정도가 이런 현상이 생겨요. 청소 한 번도 안 했죠. 그러면 한 번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거의 방치해 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먼지들을 이제 제거를 먼저 해줘야 되겠죠. 먼지를 제거하고 나서 이제 뭡니까? 이 안에 잔 먼지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개인들이 했을 때는 컴프레셔를 가정에 안 갖고 있죠. 보통 압축 공기 스프레이스 캔으로 돼 있는 것 갖다 쓰는데 그걸로 불어줘도 관계는 없어요. 이런 건 작기 때문에. 근데 이제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이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컴프레셔를 쓸 때는 이 바람 세기가 강하면요.
이 쿨러 이 팬 날개들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날개가 넓은 거는 관계없는데 날개가 촘촘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날개 부러지면은 이 노트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종류가 여러 가지 구하기 힘든 제품도 많아요. 그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가격도 우리가 데스크탑 쿨러에 비해서 굉장히 비쌉니다. 어떤 건 1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있어요. 보통 8만원 이상대 합니다. 이게 굉장히 비싸요. 이 쿨러들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지 털 때도 이 컴프레셔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 적당한 바람 세기로 해서 불어줘야 돼요. 그죠? 주의하셔야 된다고. 근데 수리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막 불어서 이게 부러지는 경우도 있는데, 수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이 먼지를 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컴퓨터 가게는 컴퓨터에서는 그 마력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 많이 써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세차장에 있는 가서 세차장에 있는 컴프레셔는 마력수가 엄청나죠. 그걸 보면 다 부러져 버린다고 이거를. 그래서 날개를 부러뜨려 오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더란 얘기죠. 데스크탑도 그렇고, 데스크탑도 CPU 팬이 있잖아요. 그걸 대용량으로 불어버리니까 부러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잔먼지 제거할 때, 우리가 먼지 제거할 때는 굉장히 이런 걸 주의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우리가 뭐냐면 쿨러가 손으로 이제 회전해 보니까 원활히 돌지 않고 조금 전에 돌다 말다 하는 그런 증상이면 우리가 쿨러 수리를 해야 되는데, 쿨러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물이 있어요. 이런 이제 우리가 소형 드라이버, 왜냐면 메이커에 따라서 굉장히 그 나사들이 아주 희한한 나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능 소형 드라이버 셋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일을 주입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우리 그 주사기는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조그만 소형 주사기.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가 쿨러를 덮개를 분해하기 위해서 조그만 나사들이 있는데, 잘못한 나사 잊어버리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 보관통, 이 덮개가 있는 나사 보관통을 준비하시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오일을 쓴다 그러면 재봉틀 오일을 쓰는데, 재봉틀 오일보다는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스피늘 오일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좀 성능이 더 좋은 겁니다. 요런 걸 준비하셔가지고 가격이 더 비싸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스피늘 오일을 하면 이제 나오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수리를 전문은 안 하더라도 요런 거 갖고 있으면 뭐 데스크탑의 어떤 팬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띄어낸 이제 그 쿨러를 보면 이게 나사가 이렇게 덮개 위에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리가 가능한 제품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차여도 이 나사가 없어요. 여기 나사, 여기 덮개 나사가 없는 것들은 이거를 그 우리가 뜯어서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 보니 요즘 나온 제품들은 뚜껑을 열 수가 있더라고요. 전번에도 보니까 그 울트라볼 갖고 왔는데 아주 그 펜이 조그만데 나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업체 알아보니까 그 재고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제가 수리를 해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가 있는 건 나사 뚜껑을 이렇게 나사 덮개에 있는 이 자그만 나사들을 스크류 드라이버로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나사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나사 보관통에 보관을 하셔야 돼요. 이거 잊어먹으면 이 나사 어떻게 구할 겁니까? 구하기 힘들어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나사 보관통, 덮개가 있는 나사 보관통을 쓰라고 제가 모니터 수리 파트에서도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이런 거는 그 모니터에 비해서 이 나사 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죠? 수리를 많이 하시는 그 매장을 갖고 있는 많은 나사가 있어서 여분의 나사를 많은 보관을 하고 있겠지만, 개인이 할 때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나사 보관통에 좀 보관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쿨러 덮개를 분해하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분해가. 그럼 여기 쿨러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이걸 손으로 드러내면 이 쿨러가 빠져요. 이렇게. 이게 제거가 됩니다. 제거가. 조금 전에 컴프레셔를 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이 날개가 굉장히 촘촘한 게 있어요. 이게 오래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이 노트북도 오래 쓰다 보면 열로 인해서 이게 이 플라스틱 경화가 돼요. 잘 부러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빼낼 때도 조심해야 돼요. 이거. 괜히 이거 부러지면 뭐 다시 쿨러 사야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하면 이렇게 이제 쿨러를 덮개를 분리를 하고, 쿨러를 잡아 다니면 이렇게 여기서 빠져요.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쿨러가.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이 모터를 회전시키는 여기 지금 보면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 여기 홈이 안에 요 축이 여기 박히겠죠. 요게 지금 오일이 어느 정도 들어 있어요. 요게 지금 열이 많이 받다 보면 이 오일이 이 뭡니까
이 마르는 현상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축이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금 스피늘 오일을 주사기로 주입을 시켜주는 거죠. 자, 어떻게 주입시켜 주냐면요. 요렇게 요 사이에 적당량을 막 넘치지 않게, 그죠?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넣어줍니다. 축을 여기다 껴가지고 한번 손으로 돌려보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오일이 많이 줄어들었다면 조금 더 주입하는 게 좋겠죠. 여기다 주입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 주입 다 해서 잘 돌아간다면 이제 결합을 해서 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결합한 다음에 전원 스위치 누르게 되면 휙 돌아간다면, 이 제품은 지금 뭡니까? 팬이 약간 돌다 쓰다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주입을 해가지고 다 연결해가지고 파워 버튼을 누르니까 아주 잘 돌아가면서 이쪽에 뜨거운 바람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리를 마쳤습니다. 이 작업은. 원칙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갈아서 해주는 게 좋지만은, 이 구형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오래돼서 이 서비스 센터 가도 이 단종돼서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런 수리를 해줘야 되겠죠. 수리할 때 뭡니까? 이 덕에 나사가 있는 것들은 가능하지만 없는 것들은 조금 곤란하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립을 합니다. 자, 동영상 한번 볼게요. 자, 나사를 다 제거를 했어요. 자, 이 제품을 딱 보니까 먼지가 이게 아주 완전히 막혀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이게 쌓여버린다고요. 이게 고장이, 그래서 이 쿨러가 고장이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고장이 나겠죠. 이런 것들은. 자, 여기 지금 보니까 나사가 있어요. 네 군데. 이 나사를 스크류 드라이버로다가 이 나사를 분리합니다. 굉장히 조그맣죠? 저는 지금 뭐 이걸 여기다 놨는데, 여러분들은 부품통을 이용해야 되겠죠. 이거 잊어버리면, 그죠? 여분의 나사 구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항상 부품통을 옆에다 놓고 나사를 보관하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뚜껑이 열려요. 이런 것들은. 그죠? 나사가 있는 것들은. 자, 여기 열립니다. 그러면 이 축을 손으로 잡아 빼면 쏙 빠져버려요. 이렇게. 네, 빠졌죠. 여기 안에 이 제품은 이 오일이 말라가지고 조금 돌다 말다 하는 현상이 생긴 겁니다. 자, 스핀들 오일을 주사기로 주입을 합니다. 다시 축을 갖다 결합을 하시고요. 요거 할 때도 잘 부러지니까 조심하죠. 아주 살살 잘 달아야 돼요. 이게 돌려오면 잘 돌죠. 그죠? 이렇게. 자, 이래서 이제 나사를 제대로 다 결합을 하는 거죠. 자, 이 방법으로 제가 쿨러를 구하지 못한 제품들은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수리해서 간 사람들이 안 돕니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래서 오일을 넣을 때 아까처럼 오일을 주입하고 한번 팬을 돌려보고 다시 팬을 빼가지고 오일이 많이 소모가 됐다 그러면 조금 더 쳐주는 게 좋겠죠. 예, 그 요령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나사 결합을 이제 잘 해주는. 나사 잊어먹으면 이거 참 곤란합니다. 이거 나사를 부품통에 딱 꼭 보관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죠. 수리하는 사람이라면. 자, 이렇게 해서 수리를 해주면요, 고객들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저 역시도 뿌듯하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센터 갔더니 뭐 이게 재고가 없다고, 여기 가능합니까? 뜯어오면 이런 거 있으면 수리가 좋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죠. 그죠? 저렴한 가격으로 하니까. 예, 다시 한번 돌려보니까 뭐 조립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결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요 커넥터, 그죠? 예, 쿨러 커넥터도 굉장히 약해요. 이런 게 잘못하면 끊어집니다. 이게 깨지거나.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열이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도 조심하지 않으면은 이 깨져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수리를 전문하는 사람은 몰라도 초보자들, 수리를 안 하는 가정에서 쓰는 사람이 이걸 수리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거 구하기 또 힘들어요. 그죠? 결론적으로 수리점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나사 조일 때도요, 한 방향 조이고 한 방향 조이고 한 방향 조이고 한 방향 조이고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딱 조여지게끔 하면 좋죠. 그리고 가능한 여러분들이 써말 그리스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발라준 써말 그리스는 깨끗이 닦아 가지고 다시 새 써말 그리스를 발라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이래서 완전히 좀 조여질 때까지 해주시는 게 좋겠죠. 약간 들뜬다 그러면은 방열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자, 수리를 하다 보면요. 했는데도 열이 잘 방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 히트 파이프 있잖아요. 이게 오래되면 이게 뭡니까? 안에 냉매가 그죠? 막혀 있지만은 증발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갈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 간혹 가다 보면 이거를 갈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방열 효과가 떨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런 나사들도 이 결합할 때는 그죠? 다 결합해주고 한 번씩 더 조여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딱 안착이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죠? 압착 효과가 좋겠죠.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수리를 이제 마친 겁니다. 여러분들도 전문 수리점에서는 뭐 이런 게 많이 해봐서 관계없겠지만 만약에 내 가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다, 그죠?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경우는 이건 이제 구형 노트북이기 때문에 뜨는 게 복잡해요. 조금 앞전에 보여드린 뒷면만 뜨면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간단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자가 수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노트북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지 제거하고 쿨러가 손상이 됐을 때 쿨러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